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위철원입니다. 오늘은 해외 로스터 엿보기 두 번째 시간, 부츠커피 이 편입니다. 부츠커피는 그 윌렘 부트가 만든 회사죠. 커피 무슨 교육기관 컨설팅. 근데 워낙에 이제 그 거장이다 보니까 커피 어떤 전반적인 뭐 그 지식 또 모든 전방위적인 어떤 뭐 광대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윌렘 부트의 부트커피. 그래서 로스트 매거진에 한 6년 전쯤에 그 자신의 로스팅 프로파일을 이렇게 기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약간 좀 놀랐죠. 자기 이제 로스팅 프로파일을 2만여 번 정도 로스팅 프로파일을 한 결과 이런 프로파일이 뭐 제일 좋았다라고 이제 프로파일을 공개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토대로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좀 알기 쉽게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뭐 로스팅 매거진에 공개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는 저는 굉장히 이거를 이렇게 비밀리에 무슨 비밀 노트처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로스팅 프로파일을 한 이 영상을 한 2차례나 3차례에 걸쳐 가지고 영상을 만들 텐데, 오늘은 그 로스팅 윌렘 부츠가 말한 로스팅의 어떤 전 범위적인 어떤 설명을 하고, 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콩을 가지고 어떻게 로스팅한 원산지에 따른 로스팅 프로파일의 변화에 대한 이제 영상을 이어갔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로스팅 프로파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설명들에 대한 윌렘 부츠의 설명을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파일을 만든 거는 프로밭 12kg로 만든 프로파일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윌렘 부츠는 이 콩을 전반적인 어떤 프로파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게 뭐냐면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이죠. 이게 흡열이고 발열이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되게 큰 포인트가 있는데, 로스팅이 이렇게 프로파일이 올라가는데 다시 그리겠습니다. 윌렘 부츠는 S자형 커브로 프로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로파일이 약간 급하게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는 프로파일을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작성 편에서 보면 어떻게 S자형 커브로 이제 원산지별로 콩을 볶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오늘은 어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전범위적인 어떤 설명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1차 크랙, 1차 파핑이라고 하죠. 1차 크랙까지의 범위를 흡열 반응, 그 이후래를 이제 발열 반응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흔히 이렇게 1차를 기준으로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비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차 팝은 발열 반응이지만 재빨리 흡열 반응으로 이때 충분한 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베이크드 될 염려가 있다 라고 이제 키포인트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보통 베이크드라는 표현을 할 때 로스팅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나 했을 때 콩이 밋밋하게 구워져 버리는 현상을 베이크드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로스팅을 하다 보면 로스팅 시간을 길게 가지고 가더라도 베이크드가 안 되는 콩이 있어요. 그리고 로스팅 시간이 좀 원래 내가 표준 로스팅 시간보다 좀 짧아도 어떤 베이크드 된 느낌을 가지는 콩들이 있어요. 프로파일 상에.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일단은 물리적으로 로스팅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베이크드 될 확률이 많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게 그 다이보 커피라든지 일본식의 어떤 강배전 커피를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하와이안 코나라든지 아니면 블루마운틴,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같은 경우에는 길게 가지고 가면 베이크드가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콩이 원래 베이크드가 안 되는 콩들이 존재를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포인트 상에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같은 로스팅 그 프로파일이어도 로스팅 베이크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윌렘부터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1차가 시작되는 순간에 콩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아시겠죠? 네, 이게 콩입니다. 이게 수분과 이산화탄소, 이때 지금 이제 조직이 깨지면서 나오는 거죠. 네, 여기를 2차 크랙. 1차 크랙은 수분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막 이렇게 그 조직이 깨지면서 모양이 굉장히 많이 뒤틀려지고 변하는 시기죠. 이때 1차 크랙이 끝나고 나면, 1차 크랙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다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1차가 시작되면 불 조절이 의미가 없는 게, 불을 줘도 커피가 지금 막 수분과 이산화탄소 가스를 막 내놓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드럼 안은 수증기처럼 한증막처럼 그 가스로 가득 차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배기가 일어나더라도 계속 수분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발열 반응 때문에 콩이 열을 받지 않고 계속 온도는 올라갑니다. 불 꺼진 상태에서도 계속 불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자칫 불이 이렇게 불을 끈 상태에서도 계속 불이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때 자칫 불 조절을 안 하거나 불 꺼진 상태로 오래 놔둬 버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네, 내려가 버릴 수도 있겠죠. 올라가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콩을 망치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흡열 반응, 발열 반응만 이해를 하는 것도 하여튼 대단한데, 여기서 하나 더 키가 1차 크랙이 끝나면 1차 크랙이 시작하는 동시에 발열 반응이 일어나지만 곧바로 다시 열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게 말이 맞는 게 불을 안 받으면 여기서 그냥 계속 발열 반응만 계속 일어나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열을 못 받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흡열을 일으켜라. 흡열을 일으키지 않거나 열을 손실하게 돼버리거나 배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열을 빠져버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때 베이크드가 될 확률이다. 네, 베이크드는 이때 일어나는 가능성이 더 많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 곧바로 흡열 반응으로 이어진다. 이게 키다.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제 커피를 이제 디펙트가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영상에도 나왔는데, 이 구간에 보면 이게 수분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콩 자체는 막으로 형성이 돼 가지고 안에 수분으로 차 있겠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열 전달은 앞에는 이제 전도열에 의한 열 전달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누가 손을 잡거나 뭐 핫팩 같은 걸 딱 잡아들면 즉각적으로 열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 수분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을 바라볼 때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이거를 그냥 하나의 물풍선처럼 생각을 하면 계시면 돼요. 그래서 물풍선인데 안에서 수분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되고
안에서 끓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는 어떻게 했냐면 보일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링 스테이처스에서 이 구간은 끓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수분에 의해서 열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두 번째 중요한 거, 첫 번째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 이 구간이 중요한 이유는 이때 너무 강한 열을 주거나 표면이 타버리게 될 경우에는 뭐 스코칭이라든지 이런 게 이때 일어나요. 예, 보면 표면에 이게 까칠까칠 보이지 않는 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뚫려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스코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때 처음에 너무 강한 열을 주게 되면 이게 콩이 곁이 타버리거나 탄과 동시에 스코칭이 일어날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키. 그래서 이 구간에 보일링 포인트를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첫 번째 흡열 반응, 재빠른 흡열 반응이 첫 번째 키라면, 두 번째 보일링 포인트, 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분에 의한 열 전달이죠. 이거는 재흡열으로 명하겠습니다. 재흡열. 방금 지었어요. 네. 1번 쓰죠. 재흡열. 2번 보일링 포인트. 보일링 스테이처스. 뭐 이 정도로 해두면 되겠습니다. 네. 재흡열, 보일링 포인트.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커피가 올라가는데, 자, 뭐 다음 시간에는 프로파일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 오늘은 전방위적인 어떤 설명,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잠깐 적겠습니다. 예, 4분의 132도, 6분의 163도, 그 다음에 6분 30초에 옐로우, 8분에 188도, 그 다음에 9분에 200, 9분 20초에 1차 크랙. 자, 이렇게 됐습니다. 약간 X자죠? 여기는 좀 여기서부터 온도는 한 220도, 그쵸? 220도. 여기는 뭐 100도.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프로파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좀 급하게 올라가죠? 급하게 올라가다가 잠깐 S자를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프로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윌렘부츠가 그 로스팅 매거진에 했던 프로파일입니다. 그리고 9분 10분에 213도, 그 다음에 10분 40초 2차. 이때 2차가 왔네요. 네. 10분 40초에 2차. 자, 이 프로파일을 보고 느끼는 게 뭐냐, 그쵸? 본인이 뭐 볶은 로스팅 프로파일 중에 이 프로파일이 가장 어떤 향적인 면에서라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컴플렉서티라든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죠. 커피의 어떤, 그러니까 전반적인 퀄리티가, 아마 이건 상품성을 중점으로 아마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볶았을 때 어떤 스페셜티한 커피가 굉장히 맛있게 나왔더라. 그래서 이 프로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로파일을 갖다가 보면 1차 크랙이 9분 20초에 왔는데, 이거 어떤가요? 이거는 뭐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뭐 8분의 1차를 터뜨리는 로스터들도 많이 있으니까 6분짜리도 있고, 한 9분 20초는 조금 뭐 그렇게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그냥 소스 그냥 적당한 것 같죠, 그죠? 근데 이게 있어요. 그 당시에 윌렘부츠가 이런 프로파일을 공개하거나 그랬을 때, 로스팅, 내가 전 시간에 인텔리전시아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게 좀 빠른 로스팅 프로파일이에요. 그 전에는 보통은 한 15분 정도의 1차를 좀 오게 하고 한 20분 정도의 이탈리안 로스팅 같은 경우에, 지금은 또 유행이 바뀌었지만 당시 어떤 대세적인 그 로스팅 프로파일이 뭐 15분의 1차, 20분의 뭐 배출, 아니면 그냥 그 S자 커브가 아니라 그냥 쭉 밋밋하게 1차 터트리고 그냥 2차까지 그냥 쭉 밋밋하게 갔다가 22분의 배출, 이런 식의 로스팅 프로파일이 거의 일반적이었죠. 근데 이렇게 S자 커브를 그리고 로스팅 프로파일을 만들어 가면서 프로파일에 따른 콩의 변화라든지 그 콩의 물리적인 성질에 따라서 프로파일을 어떻게 변화시킨다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거 키포인트가 이거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살펴보면 이때는 약간 이제 색의 변화가 살짝 오는 거죠. 그렇죠? 옐로우 오기 전에 약간 페일 옐로우, 그렇죠? 페일 옐로우, 약간 옐로우 끼가 살짝 돌기 시작하면서 이때 이제 여기서 옐로우 브라운.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뭐가 있냐면 그 실제로 로스팅 드럼 안에 온도계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온도의 센서가 이거를 이게 콩이 이렇게 이 센서에 스치면서 지나가는 어떤 빈 템퍼레처로 이렇게 온도를 재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어느 부분의 위치에 따라서 온도 편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높이에 따라서도 편차가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 표면 온도와 이 실제로 그 내부 온도에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외부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가 약 20도씨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수분해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콩이 끓이는 건 뭐 물로 존재해 가지고 물이 수증기가 증발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틀린 개념이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볼 때 물이 이제 100도씨부터 이제 끓기 시작을 하면 여기서는 이제 치는 표면 온도는 한 120도 정도 된다고 치더라도 그 안의 온도는 100도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콩이 어떤 스팀의 형태로 증발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만져보면, 콩을 꺼내가지고 만져보면 약간 콩이 어떻게 로스팅 가스가 꺼져버리거나 잘못해가지고 2단계에서 배출할 수가 있잖아요. 이 단계 때 콩을 배출한 경험상 이 단계 때 콩을 배출해보면 콩이 물기가 곁에 촉촉하게 묻어 있어요. 이렇게 쓸어 담으면 물이 막 손에 막 묻어. 그래서 이 단계가 사실은 수분이 그 스팀 형태로 존재해서 증발하는 단계가 이 정도 돼요. 네. 온도상에는 164, 그러니까 옐로우 단계에서 콩이 물로 촉촉하게, 경험상 얘기해 드린 거예요. 촉촉하게 변화해서 물리적인 어떤 팽창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습하고 어떤 건조한, 그러니까 습한 단계, 수분 형태로 살살 콩이 이제 나오는 단계가 이 단계예요. 옐로우 브라운. 그죠? 그 다음에 콩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그 마블링 어피어런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마블링 어피어런스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리고 토스티, 그러니까 이때는 냄새가 토스트 냄새가 난다 해가지고 부츠 그 형님이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산발적인 파핑이 시작되죠. 1차는 오진 않았지만 이때 먼저 성질 급한 애들이 먼저 튀겨나가는 현상.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윌렘 부츠의 어떤 이론에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메일라드 반응에 대해서 윌렘 부츠는 이때 많이 형성이 된다
이때만이 이 부분에서 커피의 당도가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이때만이 뭐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것보다 이때 조작하는 게 더 단맛이 많이 나기 때문에 커핑을 해본 결과. 근데 윌렘 부츠는 그 당분의 갈 변화를 200도씨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브라우닝 리액션, 마일레드 반응을 이때 이제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거의 요즘에는 정설처럼 이제 그 마일레드 반응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프로파일, 마일레드 반응, 디벨로프라는 개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냉정하게 맛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단계를 어떻게 더 많이 가져가냐에 따라 가지고 당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내가 이 설명이 지금 중구난방인데, 언젠간 커피 리액션, 그러니까 커피 리서치라는 그 로스팅 그 기관에서 교육 커리큘럼에 나와 있는 얘기 중에, 카라멜라이즈드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마일레드 반응으로 가버릴 경우에는 당도가 떨어진다라고 나와요. 카라멜라이제이션이 돼버리면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서클러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설탕이 더 카라멜보다는 달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지금 막 산으로 가는데, 어쨌든 윌렘 부츠는 이때 200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 당분의 갈 변화, 그러니까 당분의 갈 변화를 설명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갈 변화를 시키지 않는 게 더 달다라고 이제 이게 왜 우리가 그 카라멜 하면 더 달 것 같은데, 사실은 카라멜이 더 안 단 거죠. 설탕이 더 단 거죠. 그래서 그 카라멜까지 못 가게끔 잡아놓는 그런 로스팅 프로파일을 커피 리서치라는 그 교육기관에서는 그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기랑은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윌렘 부츠는 이 부분에 대한 프로파일, 이 부분을 조절을 해서 사실은 커피의 어떤 그 단맛과 어떤 그 신맛, 바디감을 이 부분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이 사람이 워낙에 유명하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이렇게 해서 로스팅이 완성을 시켰다. 그래서 이때 당분의 갈병화, 그리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콩이 뭐 주름이 안 펴진다. 내 콩이 너무 주름이 안 펴져. 주름이 펴지는 단계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지점을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10분 40초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을 주름이 펴지는 단계라고 표현했네요. 주름 펴짐. 이 말은 뭔 말이냐? 주름 관리 하나 붙여놓죠. 주름이 펴진다. 그러니까 어디를 어느 부분을 조금 더 늘려야지 주름이 좀 잘 펴질까 고민을 하다 보면, 네, 이 부분 1차와 2차 사이에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가냐, 그죠? 이 현상입니다. 이 주름 펴지는 거는 이때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주름이 이때 잘 펴진다, 그죠? 이 전에 빨리 빼버리면 주름이 덜 펴지죠. 그러니까 주름을 좀 펴고 싶으면 이 시간을 좀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이게 이제 1차 크랙과 2차 크랙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1차 크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산화탄소와 가스와 뭐죠? 뭐 수분, 그쵸? 뭐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단계인데, 이때는 어떤 조직의 변화라든지 뭐 그런 게 막 많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2차 크랙 있죠? 2차 크랙. 여기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조직만 그냥 깨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2차 크랙을 하나의 그냥 디펙트로 본다. 그죠? 2차 크랙은 꼭 터뜨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안 터뜨리고도 맛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터뜨려 버렸을 경우에는 잃는 게 더 많죠. 이렇게 되면 그 2차 크랙으로 터뜨려 버린 콩 같은 경우에는 일본식 아주 그 강배전 커피를 제외한 일반적인 커피에서는 2차 크랙을 들어가면 오일이 묻어 나옴과 동시에 커피의 어떤 조직 손상이 더 많아져서 그러니까 그 산패도 더 빨리 일어나고,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험상 보면 2차 크랙이 들어가 버리면 더 이렇게 조직이 더 많이 깨지는 현상이거든요. 윌리엄 부츠도 여기는 조직이 깨지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부츠커피에서 콩을 어떻게 프로파일 어떻게 가져가서 어떻게 볶냐에 따른 이제 설명을 할 것이고, 이거는 그 로스팅 매거진에서 공개된 어떤 자기의 프로파일, 이렇게 볶았더니 가장 맛있었다라고 이제 그 스페셜티 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게 나왔던 거고요. 모든 콩을 이렇게 볶지는 않습니다. 그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뭐 부츠 커피도 마찬가지고 인텔리전시아 커피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그 따로따로 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게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